오늘은 업체 뭐 이거 소개하는 건 아니고 아두이노 피지컬 컴퓨팅 고등학교에서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입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내용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2022년도 수능학생부 논의를 착수해서 2028년도에 발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대입제도 개편하는 발표 2028년 개편은 24년도에 2024년도면 앞으로 3년 뒤인데 3년 뒤면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발표를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바뀐 상태에서 뭔가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2025년도 고1 때부터 완전 적용이니까 지금 중1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6학년 때만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논의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과도기에 있는 지금 학생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자기소개서나 생기부에 이 활동들 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 컴퓨터랑 뭐 전기 회로랑 기계들을 우선 하는 거고 얘 말고 저기도 있죠. 그 뭐야 고양이가 나오는 거. 순수하게 컴퓨터 화면에서 코딩 작업을 언어 작업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두이노라는 걸 통해서 기계와 함께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공계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부분 보면은 기계공학과를 남학생들 대부분 1순위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두이노로 한 활동들을 대부분 학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지 아두이노에 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본인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시고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컨텐츠들이 있을까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면서 공유하시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뭐 코딩 교육이 되게 의무가 돼서 있지만 너무 짧고 그걸로 배우기에는 너무 어렵다. 근데 방과 활동이나 그런 거 했을 때 그래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솔직히 가서 입시 때에 지금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없어지는데 생활기록부에는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었다 라는 것들이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기계공학과를 쓴다. 그럼 기계를 인문계 학생들이 다뤄볼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요. 기계를 조립해서 뭔가를 카드웨어적인 부분들을 할 일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 교과 외에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지금 보니까 아두이노 키트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이제 써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로봇팔을 만들어서 빨래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얘가 길게 만들어가지고 빨래 꺼내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었다. 그런 로봇 움직이는 프로세스를 내가 작업을 하고 만들어봤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생물을 키운다. 뭐 식물을 키우는데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데이터 값들을 입력을 해놓고 간단한 수치들을 기계로 코딩으로 수치를 입력받아서 얘에게 지금 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자라고 있는지 여부들을 간접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식물들을 관리하는데 기계 혹은 코딩을 사용해서 내가 관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 관련해서 그 했던 친구는 서울대학교 그 농업이었나요? 그 농업 그쪽 계열 학과를 그걸 써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고등학교에서 이 아두이노를 활용한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폼이 많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꼭 거의 뭐 이름만 바꿔서 혹은 다른 데 적용을 해서만 사용을 해도 다양하게 학생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아이들과 입학사정관들이 보면은 이제 거의 입학사정관 분들도 많이 보시면 파악이 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레퍼토리가 계속 등장을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점점 눈에 안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새로운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을 통해서 공교육 그 자기소개서 혹은 자기소개서 폐지되더라도 생기부 안에서 동아리 활동 중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도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 활동이 남아 있어야 또 면접이든 뭐든 할 때 질문 사항으로 와서 이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체 광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업체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에듀이노라고 해가지고 있으신 업체인데 여기서 기본적인 거를 해볼 수 있는 키트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뭐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 얘만 가지고 사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선 하는 거. 그래서 저항값도 있고 GPS 수신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로봇 청소기 움직이듯이 인지해서 멈추고 돌아서고 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아두이노로 해서 만들어 보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타이틀 없이 나온 것도 있고 보니까 학생들이 하기 좋게 이 미세먼지 키트라고 따로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키트.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 식물 관리하는 걸 가지고선 써가지고 합격한 친구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화학과 관련된 화학과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화학적인 뭔가 성분을 분석하고 실험하는 것들을 사실 고등학교 생활 중에 하기가 어렵고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 이외에 할 수 있는 활동이 간접적으로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안 하는 것도 별로겠죠? 해서 만들어 보고 한 것과는 좀 다른 거겠다. 왜냐하면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성분들에 대한 분석이니까 그런 걸 인지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배우는 그런 화학 공식들이나 화학 그 뭐라고 하죠? 원자 분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기계를 가지고 인식을 하고 그럼 그 기계가 인식을 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 전기를 신호로 주고받아.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다면 물론 이제 화학만을 정말 공부를 해서 연구원이 되는 것과 이 기계를 같이 사용하는 것과 좀 별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연구원이 되더라도 이게 올바르게 지금 우리 현실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실제 테스트하거나 적용하는 것들 연구가 또한 이루어질 텐데 성분 분석뿐만이 아니라 그럼 그런 것들이 할 때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실험들을 돌리고 그 결과값들에 대해서 오류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간접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키트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키트를 가지고 해서 대신에 개인적인 생각 그런 거죠. 그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과 같이 그 활동을 할 때, 이 타이틀명으로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더 다른 그 당시에 뜨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용어,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두이노를 가지고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성분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 관리하는 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아이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지만 생기부는 유효하고 그러면 대학교에서 사실 이제 성적만 평가하지 않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해오셨는데 전공 적합성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오로지 성적만으로 뽑을 것인가 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지금은 코딩 개발자 순수 프로그래밍을 다룬 학생들을 따로 뽑죠. 그쪽은 게임 개발을 고등학교 때 해보거나 그래서 어떤 구현을 해봤거나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 그 자기소개서나 그런 활동 내역을 보고 판단을 하고 추가적으로 해서 뭐 면접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죠. 거기엔 또 최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발을 잘하는 친구들을 따로 대학교에서부터 벌써 뽑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개발자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취업에 잘 되기도 하고 하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자기네 학교 출신 학생들이 대기업의 개발자로 취업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겠죠. 지금은 꼭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만 하는 곳은 아닌 기관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학교에서 뭐 단기간에 잠시 그런 코딩이 이슈가 될 것이다 해서 뽑는 꼭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라는 것은 피지컬 컴퓨팅이라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더 두드러지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도 논리적으로 이 아이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 코딩의 구조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런 원리들을 이해하면서 활동을 해서 면접 준비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학생들이 추후에 전공적 활성과 관련된 네, 점수가 더 높게 평가되는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학생들이 더 유리한 이점에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추천을 드려보는 그 영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좋은 컨텐츠가 생긴다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면은 저도 한번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이 아이들 이런 도구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 분들은 이미 다 원서 작성하고 이제 시험들을 치르고 있고 면접을 치르고 있고 수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이제 한 학기의 절반 남았죠. 2달 남았어요. 2달 남았는데 올 한 해 고2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뭐 한 게 없다. 그러면은 네, 본인이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보시고 이번 학기에는 학교 동아리 선생님이 안 써줄 것 같다. 그럼 내년 3학년 때 자유 동아리를 만들어서 겨울 방학 때 준비를 해서 네, 자유 동아리 신청을 해가지고 네, 3학년 때 내가 이 전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이 생기부에 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남겨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 학생들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딩이라는 게 개발이 어떤 구조를 이해하고선 어떤 공간을 가상의 공간을 언어로 만들어내고 담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지만 그것들이 결국 논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코딩 언어 논리 우리가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한 것들이 문과생들에게도 충분히 네, 생기부에서도 어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그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 전공을 지원하는 데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더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문과생들은 뭐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할 거야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창업을 하지 않고서는 경영자가 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경영자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회사원이지 직장인이지 경영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학과 이름은 경영학과야. 그 경영을 실제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인문계열 학부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다 뭐 봉사활동 관계 사회복지사 관련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TV로 많이 보고 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하시는 일 업무들 중에 일부분만이기 때문에 그게 전공적 활성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다 혹은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부분을 쓰면은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전공적 활성과 관련돼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해서 준비하고 있는 고2 학생이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은 써봤죠. 이제 가상으로 써봤는데 이 활동 어떤 활동을 이렇게 이런 관점을 했다. 방향성이 다르게 쓰는 것들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뻔한 활동, 뻔한 생각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네. 좀 더 뭔가 다른 뻔한 걸 제안하는 사교육에는 가지 마시고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제안을 하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런 곳에서 돈을 지불을 하시고 도움을 받고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창작은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물론 데일리로 다 써주는 건 아니지만 그 학생과 브레인스토밍을 충분히 해주는 창의적인 네, 강사분을 만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찾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3 때 가서 닥쳐서 갑자기 찾아서 이상한 데서 진짜 되도 안 내고 뻔하는 거 해줬는데 몇백만 원 주고 대발 그런 데서 하지 마시고 네, 잘 찾아보시고 잘 알아보시고 하셔서 꼭 내년도에 후회 없게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